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힘을 다해서 한국의 선거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파2 파이낸스 투데이가 네이버에 밑보여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네이버 노출 대상 언론사에서 퇴출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파이낸스 투데이는 중공의 스파이질 의혹 보도 때문에 중공의 핍박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SNS에서 접한 그런 소식입니다. 현재 한국의 언론 상황은 정부가 몇 개의 그런 플랫폼 기업, 그러니까 뉴스를 취급하는 그런 플랫폼 기업을 장악하게 되면 입맛대로 뉴스를 유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뉴스는 노출을 증가시키고 그렇지 않은 뉴스는 아주 억제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입맛에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언론사를 쉽게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퇴출시켜버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지금 바로 파이낸스 투데이 사례입니다. 2020년도 9월 8일 날 네이버 부사장 출신이자 청와대 출신이자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 있는 윤영찬 씨가 카카오 너무하군요.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 라는 그 메시지가 바로 카메라에 잡힌 바가 있습니다. 오늘의 한국의 언론 환경을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주는 그런 상황 사례입니다. 2009년 1월 이래로 네이버의 뉴스 공급 제휴를 이어온 파이낸스 투데이는 조충렬 기자가 이끌고 있는 안동데일리와 더불어서 가장 신속하고 열정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선거 문제, 특히 선거 무결성의 훼손과 관련된 그런 사안을 공정하게 다뤄왔습니다. 사람들은 파이낸스 투데이를 두고 한국에도 선거 문제를 제대로 다루는 신문이 하나 정도는 있구나라는 그런 평을 해왔습니다. 지금에서야 SNS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지만 실은 이 같은 결정은 지난 6월 11일 날 내려진 바가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13개 매체를 검색 제휴에서 퇴출시켰습니다. 이 가운데 한 회사가 바로 파2 파이낸스 투데이입니다. 파이낸스 투데이의 네이버 뉴스 검색 탈락에 대해서 깨어있는 시민들은 그것을 정치적 개입에 의한 그런 탈락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것을 계속해서 파헤쳐서 알리는 파이낸스 투데이의 재갈을 물리는 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스 투데이의 기사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져온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좀 더 상세히 알아보고 많은 분들이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파이낸스 투데이를 창립해서 직접 이끌고 있는 인세영 기자가 이 검색 탈락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고민해 왔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그동안 네이버가 어떤 식으로 검색에서 탈락하는 결정을 내렸는가를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날 인세영 기자는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의 비판적인 논조를 갖거나 제휴평가위원회 방향에 역행해서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는 매체를 꼽은 다음에 누군가 1년간의 기사를 모두 들춰내서 어뷰징, 이른바 광고성 기사라는 신고가 들어오면 제휴평가위원회는 기다리던 차에 참 잘됐다는 식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서 특정 매체에 대해서 일시에 퇴출당할 만큼의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특히 정부의 조금만 비판적인 논조로 기사를 쓰면 뉴스 제휴평가위원회는 해당 언론사에 이러저러한 핑계로 대량 벌점을 한꺼번에 준다. 결국 대량 벌점을 갑자기 받은 매체사는 네이버 뉴스 제휴에서 일순간 탈락되고 마는 것이다. 이것은 네이버가 탈락 결정을 내리기 전 한 달 전인
5월 달에 있었던 인생 기자의 주장입니다. 최근에는 보수 성향의 논조를 가졌던 매체들을 모두 다 탈락시키고 있다. 업코리아, 미래한국을 비롯해서 20년 이상의 연역을 가지고 있는 뉴스타운 등이 최근 수개월간 애매한 이유를 들어서 네이버 뉴스 검색에서 제외되고 말았다. 모두가 현 정부의 입바른 소리, 쓴소리를 하던 보수 성향의 언론사들이다. 특히 최근에는 본지인 파이낸스 투데이도 네이버의 재평가 대상에 올라 있다. 재평가 대상이 되면은 제휴평가위원들의 결정에 따라서 네이버 뉴스 검색에서 제외된다. 파이낸스 투데이는 최근 1년간 지난해 4.15 부정선거 의혹, 코로나 관련 K방역 정부의 자화자찬에 대한 비판적 기사, 그리고 중국의 차이나타운의 폐해를 지적하는 기사, 국내 주류 언론사가 미워하는 미국 대통령에 대한 공정한 기사 등을 쏘은 것이 아마도 신고를 당한 중요한 이유라고 본다. 그러니까 5월 11일자 인세영 기자의 그런 기사만으로도 어떤 경위를 거쳐가지고 파이낸스 투데이가 네이버의 뉴스 검색 대상에서 제거됐는가라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인세영 기자는 이런 또 주장을 펼칩니다. 본질은 네이버 제휴평가위원회 및 관련 직원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매체를 시스템적으로 퇴출시키려 한다고 보고 있다. 미디어 오늘 마음에 들지 않은 언론사는 네이버에서 퇴출돼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주장했는데 언제부터 미디어 오늘이 제휴평가위원회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가? 그리고 재평가 대상 명단은 도대체 어디서 구했는가? 미디어 오늘은 지난 3월 무렵에도 포털 사이트 퇴출 명단에 파이낸스 투데이를 파이낸셜 투데이로 넣어놓고 급하게 적어서 정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그 명단을 어디서 받았는지 궁금하다. 또 당시에도 네이버 검색 퇴출 명단에 파이낸스 투데이가 잘못 들어 있었는데 결국 퇴출되지 않으니 이번에 과거 기사를 대상으로 대량 벌점을 보내서 재평가 명단에 결국 올려놓는데 성공하게 된다. 아무튼 어떤 경로로 매체 명단이 자꾸 유출되는지 제휴평가위원과 미디어 오늘과의 관계를 밝혀야 될 것이다. 대충 여러분 그림을 그릴 수 있죠. 이거는 대략적으로 어떤 일들이 네이버 평가위원회에서 일어났는가라는 부분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저쪽 동네 사람들이 퇴출을 시켜야 될 그런 공격 목표, 관역을 정한 다음에 동시다발적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정치적 색깔이 있는 평가위원회 사람들은 어떻게든 관역이 된 그런 언론사를 퇴출시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저쪽 동네 언론들은 퇴출 전후에 집중적인 지원 사격으로 방어막을 치게 됩니다. 정당화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한국에서 이처럼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이런 세상은 아니었습니다. 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나라도 이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아주 도도하게 흐르는 인류 역사라는 그런 강물은 궁극적으로 자유의 확장과 선택의 확장과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권의 확장의 역사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은 역행하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가는 겁니다. 어쩌면 젊은 날부터 항상 나라의 앞날이 밝았던 것을 지켜본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역행할 수 있을까? 역주행할 수 있을까? 후퇴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보면 때로는 어안이 벙벙하고 때로는 참 낙담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세상이 자꾸 다른 의견, 이견에 재갈을 물리는 쪽으로 가고 있는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사회는 바로 전체주의의 길이지 자유의 길은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런 사안을 좀 더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